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22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러셀 지수는 상승하기도 하고 상승한 종목들도 좀 됩니다. 지금 패닉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난 어떤 상승 추세에 지난 강했던 상승 추세에 이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 있어서 대폭락 막 패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닥이 확인이 돼야 뭐 위로 올라가든 말든 하는 건데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돼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좀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을 비롯한 뭐 어떤 빅테크 종목들입니다. 기존 주도주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그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의 35%를 찍었던 게 지난주인가. 그런데 이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와 이런 빅테크 친구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큰 대형주다 보니까 얘네가 자꾸자꾸 분위기가 안 좋고 힘이 없으니까 시장 전체의 힘이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오늘 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로 되어 있네요. 밤 11시, 그죠? 파월 연설이라 써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저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한동안 이게 금리나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상승한 게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어떤 잠재적인 어떤 좀 막연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서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치솟으면서 막 50bp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격렬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 뒤로 PPI 발표가 너무 쇼킹하게 나타나면서 물가가 너무 높게 나타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확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인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물가 지표를 본 이후에 딱히 뭔가 이렇게 이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 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PPI 이후로 시장에 좀 조정이 좀 시작된 거라고도 좀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금리나 기대감 후퇴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게 좀 중요하죠. 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가던 방향으로 갈 확률이 일단 좀 높긴 합니다. 그 시장은 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선반영시킨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일단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죠. 일단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다고요, 주식시장이요, 그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물론 뭐 반등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을 핑계로 해서 한번 시장이 훅 하면서 한번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인 관점은 잭슨홀 미팅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반응에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급락하고 나면 뭐 조금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조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외환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것들을 좀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좀 바뀌어 있는 지금 약간 좀 실망으로 바뀔랑 말랑하는 좀 부정적인 분위기라 가지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채권시장, 외환시장도 다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9월 금리 인하 없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인데 오늘 밤 앞두고 좀 이런 뉴스들도 시장의 악재로 어젯밤에 좀 작용을 하긴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긴 했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다. 뭐 많이 빠졌다기보단 계속해서 찔찔찔 흘러내리고 있는데 한 번쯤 잭슨홀 미팅 때문에 급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때이긴 합니다. 하여튼 어제 밤에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그 눈에 띄는 거는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뭐 다우지수 이런 것도 좀 성과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죠? 그 관세로 인한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월마트가 좀 이렇게 하락한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표들 뭐 몇 개 좀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되긴 됐는데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발표된 지표들이 S&P 글로벌 매니팩처링 PMI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지표는 일단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그럭저럭 괜찮구나라는 인상을 뭐 주고 있긴 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건 금리나 기대감을 낮추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부정적인 영향 또 그리고 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나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는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서 사실 주식시장의 호재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미 빠지고 있는 시장은 이미 시장이 빠지고 있으면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서라도 안 좋게 해석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지표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냐라는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끌고 나가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밤 파월의장 연설이 중요합니다. 밤 11시에 파월의장 나오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파월의장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막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좀 뭐 할 것 같아요. 그죠? 관세 불확실성 뭐 그런 이야기 할 거고 여기서 금리 인하 지금까지 안 한다 막 버팅기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면은 또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에 또 굴복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파월 의장이 그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듭니다. 글쎄요 모두가 뭐 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그럼 오늘 밤 중요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일찌감치 시장은 지금 뭐 채권이고 주식이고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일찌감치 나타나고 있고 파월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달러가 조금 강해질 거야. 금리 인하 안 한다잖아. 달러가 강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금리 인하 쉽지 않겠는데 매파적인 이야기나 나오겠지라고 사람들이 이미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는데 아무튼 그 보통 가던 방향대로 가는 확률이 일단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결과가 안 좋지 않을까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다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 오늘 밤에 참 요거를 참 신경을 쓰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H20 칩을 생산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죠. 한국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내용이긴 한데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에 이제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런 악재까지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일단 별로 그죠?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뭐 물론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개별 이슈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일단 반도체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하자면은 그 뭐 별거 없습니다. 아직 바닥 확인을 못 하고 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전환은 제 생각에 22,900이란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렸다라고 보고 미국 증시도 안 좋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조정은 지속 중이다.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 보수적인 매수 전략은 뭐냐면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 한번 사보거나 아니면 중요한
전고점이나 어떤 저항을 넘어섰을 때 그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게 보수적인 접근이 되겠죠. 하여튼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61선에 그 61선이 근접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게 뭐 그 중요한 사실이고요. 뭐 61선이고 뭐고 간에 일단 빠지고 있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는 어젯밤에 21선을 드디어 깼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21선을 깨고 21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진한 초록색 선. 한 번 더 깼죠. 그죠? 미국 증시도 아직은 괜찮을 수 있으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뭐 물론 이제 뭐 어젯밤에 낙폭이 적어서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어젯밤에 이거 변동성 추종하는 ETF죠. 5일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5일선 위에 하루 그리고 이틀 2거래일 이거래일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어젯밤에 이렇게 5일선 위에 올라탔다는 거는 이제 5일선이 저항이 아니고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 이제 5일선의 역할이 좀 바뀐 거죠. 어떤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좀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5일선 위에 올라오면서 어떤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이런 신뢰도는 좀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얘가 지난번에 마디 가격을 붕괴시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하락을 했다면은 이번에 단기 바닥 만들고 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리를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접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여튼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변동성을 이렇게 위쪽으로 폭발시킬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좀 시장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는 보시면은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는데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식 때문에 H20 칩 생산 중단 이 소식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 출발 예정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서 이런 마디 가격을 붕괴시켜서 출발한다면은 이거 엔비디아 단기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봐야 됩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지금까지는 좋게 보고 눌림시 매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은 이 라인이 붕괴되면은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뭐 173점 얼마 자리인데요. 오늘 밤에 좀 보자고요. 173점 얼마를 지키는지. 7월 18일 금요일에 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이번 주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고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 밤에 악재까지 일단 터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좀 필요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바닥이 나오지 않았죠. 계속해서 찔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61선이고 뭐고 간에 일단 아직까지 바닥이 나타나진 않았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계가 필요하다. 뭐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이제 30년물 선물인데 국채 선물.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거거든요. 5일선 싸움이죠. 그 5일선 위에 올라탔었는데 어젯밤에 5일선을 재차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수요일날 5일선이 안착했던 걸 어젯밤에 5일선을 붕괴시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두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채권이 5일선을 붕괴를 시킨 건데요. 5일선을 붕괴시키면서 중요한 마디 가격을 또 붕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은 뭔가를 좀 알고 있다, 혹은 시장은 뭔가를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채권 시장은 야, 이거 파월이 심상치 않은 말을 하겠는데라는 걱정을 이미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걱정이 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채권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벌써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채권이 하여튼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이 고통스러운 바닥 테스트를 했는데 지지력을 보이긴 했는데 다시 내려온다? 지금 다시 내려오려는 냄새가 좀 나긴 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연설 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실제로 분위기가 안 좋다면은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지지선에
다섯 번째 하방 경직성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는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채권이 다섯 번째를 이 자리를 지지력을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레벨 다운 되겠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라는 냄새가 좀 나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보자고요. 어떻게 되려나. 물론 아직은 혼조한 구간이라서 괜찮긴 한데 불안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번에 여기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가지고 이걸 못 넘어서 결국 또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재차 바닥 테스트를 진행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여튼 금융시장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또 박살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도 그래서 조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61선을 한 번 깼다가 지금 두 번째 깨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죠? 힘이 빠지고 있고 이제 달러 강세로 좀 가나보다. 진짜 달러 약세 요렇게 진행되던 달러 약세는 끝나고 이제 요렇게 달러 강세가 좀 진행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 달러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달러가 강해진다라면은 금값도 좀 그죠? 금값 상승도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값 또 그리고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들 재미없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좀 받고 하여튼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 볼 건데 한국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5일선 위에 올라타 주긴 했는데 아무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좀 삐리합니다. 이 정도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아직 도장 찍기는 조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의 코스피나 코스닥의 모습은 뭐냐면은 잘 안 빠지네. 여기 어딘가에서 잘 빠지진 않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죠? 여기를 지지하면서 잘 빠지지는 않네 라는 게 안 빠진다라는 게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것과 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올라가는 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매수세가 있는 건 저항을 넘어가야지 올라가는 거죠. 이 아래쪽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를 붕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상승하는 것과 안 빠진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지네, 잘 안 빠지네 이거하고 올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단기 바닥이다 뭐다 뭔가 좀 좋게 좀 더 보려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5일선 안착했으니까 내일이 아니죠 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봐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5일선을 종가상으로 안착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바닥 나왔으니까 다시 좋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를 좋게 보기가 사실 좀 그래요. 여기서 지금 지가 바닥을 만들어 봐야 위쪽에 저항이 무겁거든요. 436점 얼마가 저항이죠. 그죠? 이 자리를 못 넘어서 결국 이렇게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를 좋게 보려면 빨리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436 얼마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뭐 사실 월요일 날 조금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어떤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 중기 바닥을 확인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저항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좋게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무튼 단기 바닥 지금 나왔다라고 룰루랄라 하기는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코스닥은 뭐 1307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디 가격이라서 지난번 직전 고점 그죠? 마디 가격이라 중요한 자리라서 잘 안 빠지고 있긴 한데 제가 좀 전에 그림판 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빠진다라는 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빠지는 거는 뭐 그냥 뭐 하락이 둔화됐다 이건 거지 안 빠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아직 5일선 위에 올라타지도 못했고 다만 1307이라는 자리가 있어서 잘 빠지지만 않고 있는 거지 1307을 디디고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매수세를 확인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이 숫자는 조금씩 다르고 뭐 조금씩 서로의 위치는 다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잘 안 빠지네 이거죠, 그죠? 위로 올라간다가 아니고 잘 안 빠지고 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더 강한 힘이 있는데 잘 안 빠진다 이겁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잘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 중요한 이벤트니까 뭐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기는 뭐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었으니 좀 애매하니까 이벤트 보고 움직이자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버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 현재 이제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러니까 파월의장 연설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갖고 연설 이후에 좀 흔들릴 것 같다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인데, 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미국 증시 흔들리면은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한국 증시 버텼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 잘못 흔들리면 금리 인하 기대감 파월이 조금 매파적인 소리에서 잘못 흔들리면은 계속해서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요. 변동성이 좀 다시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그 코스닥은 1307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되면 본격적으로 붕괴가 되면은 그러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코스피도 이번에 다시 한번 뭐 만약 무너져서 424점 얼마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반등시 매도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한국 증시 불안하다, 잘 빠지지는 않고 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다소 조금 좀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저항이 1402원 이런 자리가 좀 저항이다 보니까 일단 답답한 뭐 그런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려는 힘이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힘보다 이 환율이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좀 더 강한 그런 상황,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고, 참 풋옵션들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막 조정을 받고 이럴 때는 보통 변동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풋옵션을 잘 보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풋옵션들이 아직까지 뭐 어떤 지켜야 될 자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풋옵션을 이제 평상시 그냥 뭐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하듯이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5일선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탔었죠. 5일선 위에서 거래된 게 언제죠?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다가 오늘 한 번 5일선을 깼습니다. 월요일 날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은 깰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은 깰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월요일 날에 뭐 월요일 날 파월의 발언이 부담스러워 갖고 풋옵션이 살아난다, 그래서 5일선이 올라온다, 그럼 이제 풋옵션이 이렇게 상승행자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겁니다.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 풋옵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옵션은 오랜 추세적인 하락을 했는데요. 그죠? 뭐 118이었네요. 고가 118이었는데 3.9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랜 장기 추세를 이제 극복을 할지 말지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느 정도 좀 힘이 좀 있긴 있어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오늘 밤 파월의장 연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에 관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말고는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기존의 대장들이 5일선 위로 강하게 올라타긴 했는데, 아무튼 그 주도주 종목들도 뭐 사실 뭐 어떤 주도주 개별 종목을 보고 이야기하기보단 ETF 보면서 좀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타이거 모멘텀이죠. 한국에 잘 나가는 종목들만 모아놓은 건데, 하여튼 주도주라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모양이 이렇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모양이 이래요. 많은 주도주들의 차트가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21선이 머리를 조금씩 숙이고 있습니다. 21선이 머리를 숙이고 있고 단기적인 힘이 빠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61선을 좀 위협을 하고 있는, 61선을 한번 깼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기존의 주도주, 기존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그래도 5일선 위까지 오늘 올라오긴 했으나 이거 5일선 위에 올라왔다고 안심을 하기는 좀 뭐한 게 말씀드렸죠, 그죠? 월요일 날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월요일 날에도 5일선 위에서 잘 머물러 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월요일 날 삐끗해 갖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음봉이 딱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해 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N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N자로 하락 N자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런 점들을 좀 염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파워르장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설을 앞두고 분위기 자체는 안 좋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세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 좋습니다. 일본 증시인데요.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방금 동그라미를 친 이 자리가 뭐죠? 이 자리가 레벨업의 기준이죠. 레벨업의 기준. 조정이 나온다면 이 라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빠졌어요. 눌림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눌림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오긴 왔는데 아직 5일선을 안착하지 못했으니까 좀 약하긴 한데 하여튼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얘가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추세적으로 막 죽는다 그런 걱정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뭐한 상황. 일본 증시는 어쨌든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등 신고가 랠리 주기 지금 가벼운 조정이 나오는 등 분위기는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증시는 그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긴 있었죠, 그죠? 요즘 미국이 좀 비리비리하니까 중국 증시가 잘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중국 증시는 누가 봐도 매우 잘 나가고 있죠. 독일 증시, 유럽 증시인데 보시다시피 일단 당장 그렇게 빠질 생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제서야 세계 증시는 좀 한번 좀 조정이 나오나 조금 꺾일라나 이런 가벼운 그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벼운 우려. 근데 이제 오늘 밤 이제 파월의장 연설로 인해서 이게 조금 이제 긴장감이 조금 좀 퍼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세계 증시 보여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은 좀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금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고 요즘에 한국이 좀 유달리 약하고 그런 거다.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좀 유달리 약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그럭저럭 혼조했고 이제 파월의장 연설이 좀 시장의 온도를 확실하게 끌어내릴지 어쩔지 이게 이제 분수령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